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선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공유 드렸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9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베팅 내역이나 아니면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4연패를 하고 있고 리버풀은 7연승 및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살짝은 불안하긴 합니다. 브라이튼이 일단은 강팀 상대로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적인 부분이나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리버풀이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지금 흐름을 비교해봤었을 때 브라이튼은 4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승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승리까지는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어쨌든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많은 팀이고 공간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힘겹게라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튼의 패로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불안한 점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가 투표율 1위긴 한데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근데 레반테가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어서 슬슬 강등 버프가 나올 타이밍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파뇰이 지금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토마스의 활약 자체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원정에서의 에스파뇰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경기고 레반테가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레반테가 도깨비적인 팀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반테가 에스파뇰 상대로 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레반테의 장점을 많이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경기력에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강등 버프가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또 레반테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독식에서 레반테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벌리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드퍼드가 뭐 과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벌레에게 5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퍼드가 정배당을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브랜드퍼드가 정배당을 받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브랜드퍼드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벌리가 어, 지금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시 2연패를 하면서 원래 벌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원정에서의 벌리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브랜드퍼드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최근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브랜드퍼드보다는 벌리가 보여줬었던 이 전방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는 최근의 모습들은 벌리가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상대 전적에서도 뭐 과거 기록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벌리가 앞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벌리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브랜드퍼드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은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벌리가 라인이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브랜트퍼드도 그런 역습에서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브랜트퍼드가 수비적으로는 좀 공간도 좀 있는 편이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벌리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엘체의 경기고요. 엘체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라나다가 홈일 때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 전적에서는 엘체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의 경기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지만 홈에서의 경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한 방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중거리나 아니면 뭐 역습에서의 모습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도 있죠. 근데 엘체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 시즌 중반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지친 건지 아니면 경기력이 떨어진 건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일단 그라나다가 확실히 뭐 배당적인 부분도 있겠고, 상대 전적이나 아니면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엘체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라나다를 조금 더 믿는 게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라나다의 승도 조금은 불안하긴 해요. 그라나다가 뭐 경기력이 최근에 엘체보다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독식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이 경기 정말 어렵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토트넘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2연승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토트넘 상대로는 맨유가 좀 상대 전적에서는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10경기 동안 두 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적었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결정을 최종에서 했고요. 경기력은 좀 애매합니다. 맨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맨유가 홈에서의 모습들은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맨유 사이드로 좀 바라보고 있고, 토트넘이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지금 좋은 경기력 이나 아니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의 모습이나 아니면 홈에서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맨유의 승을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맨유가 지금 토트넘 상대로 좀 앞서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경기는 오히려 좀 득점 없이 0대 0의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식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홈일 때 셀타비고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비적으로 공간이 있는 두 팀이고 공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의 두 팀이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지금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모습에서의 그런 좋은 부분들은 확실히 셀타비고 상대로는 좀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전적이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비아레알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비아레알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홈일 때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헤타페가 이 상대 전적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발렌시아의 승으로 좀 의심 없이 결정을 했었던 경기인데, 일단 헤타페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금 발렌시아가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홈에서는 헤타페 원정을 갔었을 때는 좀 패배하고 모습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성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지금 결정력도 좋은 편은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지금 발렌시아가 충분히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변인데 헤타페의 단독 패를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헤타페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나 아니면 상성 이런 상대 전적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단독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경기입니다. 라요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라요는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요가 세비야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라요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의 배당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비야의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라요의 연패가 좀 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라요가 무뎌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 자체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득점이 많이 안 터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들고 이 경기는 라요가 지금 연패가 길기 때문에 라리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가장 큰 이변이 이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라요가 수비는 좀 아쉽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최근에 무뎌졌다 할지라도 지금 7연패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경기는 좀 라이오 사이드로 꺾어보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무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라레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입니다. 에버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버튼이 울버햄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지금의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력이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원정팀이 울버햄튼이 더 유리하지 않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팀의 울버햄튼도 원정에서의 모습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이 홈에서의 에버튼이 이번 시즌 뭐 좋은 부분은 좀 없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울버햄튼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고 에버튼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두 팀 중에 한 팀을 가자면 저는 울버햄튼이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었을 때. 근데 에버튼의 연패가 긴 점이나 아니면 울버햄튼이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울버햄튼의 단통으로 가기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 에버튼이 생각보다는 낮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을 만한 에버튼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이 배당을 이렇게 준 이유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에버튼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데 배당을 좀 생각을 해서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리즈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좀 묶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몰린 두 경기인데 이 둘 배당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에서는 리즈가 지금 연패가 길긴 하지만 노리치도 마찬가지로 연패가 길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리즈가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리즈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변을 사우스햄튼 경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와퍼드도 2연패를 하고 있어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우스햄튼이 와퍼드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좀 앞섰던 모습들이 있고 경기력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분명히 이 경기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한 팀인가에 있어서는
이거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 사우스햄튼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이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투표율도 너무 몰린감이 있어서 이런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사우스햄튼을 이변으로 승무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리즈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리즈를 무승부를 가져가 보고 그리고 11번 사우스햄튼 경기에서는 10번 리즈 경기를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정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이 아스톤빌라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웨스트햄이 정배당도 받았고 사실 아스톤빌라가 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웨스트햄이 순위적으로 봤었을 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어, 아- 오히려 더 앞서는 팀은 아스톤빌라 흐름이 좋은 아스톤빌라보다는 홈팀인 웨스트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스톤빌라가 보여주는 흐름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의 상대로 좀 공간을 많이 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스톤 빌라의 승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의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웨스트햄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저는 이 두 팀의 경기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이 경기도 난해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빌바오의 흐름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닌데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조금 믿을 만한 팀은 아니고요. 베티스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 원정에서의 빌바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베티스 쪽에 승을 조금 더 생각을 했겠지만 베티스가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주중에 유로파에서도 그랬었고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빌바오가 보여주는 최근에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경기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요.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윌리엄스를 활용한 역습들도 나쁘지 않고 제공권도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베티스처럼 공간이 있는 팀이라면 빌바오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의 빌바오보다는 그래도 베티스를 가져가는 게 나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일단 소시에다드 쪽으로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저도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그런 경기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수비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알라베스가 역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좀 무승부의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최종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도전적인 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4번 경기는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알라베스의 승까지는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은 뭐 최근에 좋은 경기력이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라베스에게 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사이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